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첨가물 제2탄. 음료와 간식 속에 숨어있는 식품 첨가물의 실체 전격 공개. 살림의 여왕이 소개하는 건강 비법.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식품 첨가물 걱정 없는 안전한 식탁 만들기. 일찍 배운 양치질이 오히려 아이들의 치아 건강을 해친다? 유치부터 영구치까지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올바른 치아 관리법. 건강뉴스 돋보기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살림의 여왕 나연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알려드린 방송 보고요. 참 깜짝 놀라신 분 많으셨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도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요. 일단은 바나나 맛 우유에 함량이 되어 있는 이 치자황색소, 뇌 활동에 안 좋다. 이 사실도 너무 새로웠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스크림에 들어가 있는 타르게 색소가 또 몸에 또 참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식품 코너에 가서 이렇게 살 때, 가게 가서 이렇게 살 때도 자연스럽게 포장지에 글쎄 이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눈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지게 되더라고요. 네. 예. 자, 그렇듯 우리 주부님들의 책임이 막중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첨가물 제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가공식품이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 식품 첨가물 오늘 또 이 주제와 걸맞게 저희 살림의 여왕님 모셨습니다. 식품 첨가물이 아닌 자연식품으로 온 가족의 가족 건강을 지키고 나가고 계신 충남 천안에서 올라오신 윤은숙 주부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연식품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윤은숙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품 첨가물의 베일을 벗겨주실 분 모셨습니다. 서울여대 식품영양학과의 이미숙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시작을 함과 동시에 굉장히 오늘 좀 설레이고 오늘은 또 어떤 모르는 내용이 저희에게 이렇게 좀 쏙쏙 귀에 들어올 수 있게 할지가 참 궁금한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 딱 진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럼 이제 어떤 걸 먹어야 되나 식품 첨가물 안 들어간 음식에 대해서 자연히 관심을 갖게 됐는데 우리 윤은숙 주부께서는 음식 같은 거 구입하실 때 가장 좀 고려하시는 부분 어떤 것들이 좀 있으세요? 저희 집은 큰애가 아토피성 피부염이라 평소에 이제 물건을 살 때 뒤를 항상 잘 봐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이 많은 거나 유통기한이 긴 것은 가능하면 이제 구입을 하지 않고요. 저희 집은 가능하면 직접 집에서 요리를 하고 또 탄산음료는 거의 안 먹이고 있고요. 네. 집에서 직접 생과일을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먹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숙 교수님, 새우나 게살, 원재료가 조금만, 1%만 들어있어도 함량됐다라고 표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재료가 들어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식품 믿을 수 있습니까? 믿으면 안 되죠.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왜 보험에도 크게 나온 글자보다는 작게 나온 거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식품 표시 기준에 보면은 1% 미만 원재료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원재료 함량과 상관없이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새우나 게살 같은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분은 조금만 집어넣어도 그걸 이제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식품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소비자가 좀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성분들 있죠. 네. 콜레스테롤이 많다거나 포화지방산이 많다거나 설탕을 많이 집어넣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일부러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한다고 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게 표시를 한다거나 하죠. 또 반대로 칼슘을 첨가했다거나 비타민 C를 넣었다거나 이런 건 얼마를 넣었는지는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단지 넣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죠. 예. 천연 성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화학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들이 있으니까 천연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100%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5%나 10% 또는 그 미만인 경우에도 그냥 천연의 성분을 넣었다고 표시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충전 Q&A 식품 첨가물 두 번째 시간에 첫 번째 궁금증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과즙이 들었다는 오렌지 주스에도, 입안을 턱 쏘는 탄산 음료에도, 건강에 좋다는 홍삼 음료에도 이것이 들어있다? 그러다 캔에 구멍 나겠다. 뭘 그렇게 열심히 봐? 음료수 속에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 액상가당 말이야.
도대체 정체가 뭘까? 요즘에 몸에 좋은 게 잘 팔리니까 설탕보다는 몸에 좋은 거겠지? 얘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액상과당이나 전환당이나 스크로즈, 이름만 다르지 설탕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고. 정말? 난 그것도 모르고 설탕이라고 안 써있는 것만 골라 마셨는데 이건 정말 배신이야, 배신. 그러니까 음료수 좀 그만 마시고 나처럼 차를 마시라니까. 음료수에 들어있는 액상과당. 도대체 얼마나 들어있고 또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액상과당. 참 저 어렸을 때는요, 이 액상과당이라는 단어가 이게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이 먹은 지금에서 보니까 이게 글쎄요, 이렇게 또 프로그램에서 입에 오르내릴 정도의 것인지는 참 몰랐습니다. 일단 먼저 준비된 화면을 좀 보시죠. 음료 속 식품 첨가물 액상과당. 뭐 이렇게 네모 표시가 다 되어 있죠. 액상과당, 액상과당, 액상과당. 가장 첫머리 부분에 액상과당이라고 항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교수님, 이 액상과당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또 저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해요. 네, 뭐 설탕 하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예. 이렇게 액상과당이라고 써있을 때 이거 약간 있어 보인다, 뭔가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이 계신데요. 네. 음료에 이렇게 액상과당을 쓰는 이유는 설탕만 넣었을 때는 그 단맛이 굉장히 무거운 단맛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너무 걸쭉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액상과당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액상과당이 건강에 좋은 거냐 하면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네. 녹말을 가지고 가수분해시켜서 만든 것이 액상과당인데 실제로 혈당을 상승시키거나 또는 열량이 있거나 하는 면에서 설탕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네네. 대부분 이런 청량 음료에는 한 12% 정도의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것으로 평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음료수병 하나에 12%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500ml짜리 대부분 뭐 많이 마시잖아요. 그럼 500ml짜리 한 병 안에는 그 퍼센트로 따져 보면 이제 60ml 정도의 액상과당이 들어 있는 걸로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으로 환산을 했을 때 포도당 25g, 과당 20g 그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꽤 많은 양이죠. 그래서 열량도 높고 또 혈당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성분입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그 백색의 공포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많은 당분들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또 놀랍기도 하고요. 근데 이 액상과당이 설탕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로 더 나쁜 건가요? 장단점을 뭐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 설탕하면 백색 공포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나쁜 거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설탕하고 액상과당을 이루고 있는 기본 분자는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설탕의 경우는 이 포도당이라는 분자하고 과당이라는 분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먹고 나서 이게 소화가 된 다음에 흡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액상과당은 이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먹으면 바로 흡수가 돼요. 바로가 흡수가 되면 이게 좋은 거냐? 근데 좋지 않다는 거죠. 예, 바로 빨리 흡수가 되면 예. 이제 혈당이 높아지니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혈당을 낮춰주게 되거든요. 근데 인슐린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체지방을 막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이 더 많이 찔 수 있겠죠. 과즙이 함유된 음료가 좀 많이 선호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왔고, 저 역시도 저희 어머님한테 선물할 때 뭐 무가당도 하고